네, 가수 송대관 씨입니다. 오늘이 2월 7일이죠. 날씨 참 추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송대관 가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고인이요, 과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돌아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돌아온단다. 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히트곡을 남겼던 고 송대관 씨입니다. 벌써 일주기가 됐습니다. 67년에 데뷔를 했고 1975년 75년 해뜰 날로 10년 무명의 가수를 벗어던지고 가수왕을 차지했는데 독립유공자 송영근 선생의 손자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공으로 저를 내세우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가난에 시달렸지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은 가난을 견디는 힘이 됐다. 자, 안지영 기자. 저도 오늘 한 언론의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송대관 씨는 해뜰 날이라는 노래로 가수왕에 올랐죠. 무려 무명이 10년에 거쳤지만은 왜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 인생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뜰 날과 함께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때만 해도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처음 알려졌냐? 해뜰 날로 스타덤에 오르고 무려 30년이 지난 2006년 그때 광복절 보신강 타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내가 사실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라는 걸 밝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드리면 1919년 그땐 3.1운동 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아버지 송영근 선생이 직접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증조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셨습니다. 금광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일제시대 이 모든 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해방 후에도 돌려받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송대관 씨는 사실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어려운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고기는 전혀 먹어본 적이 없고 달걀을 겨우 먹는 수준이었고 식물 배달과 우유 배달하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르게 잘 살아왔었던 이유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공이었기에 내 공이라고 생각 안 해서 말 안 했을 뿐이지만 내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이 힘으로 절대로 가난했지만 비참하지는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꿋꿋이 살아온 끝에 해뜰 날로 스타덤에 오르고 그 후에도 차표 한 장이나 네 박자 같은 숱한 히트곡을 남기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게 됐던 겁니다. 예, 여기도 보면 1946년생이니까 2025년 지난해 작고했으니까 아쉽게 이 팔순을 맞지 못했네요. 좀 더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임주혜 변호사, 사실 이 해뜰 날 가사만 들어봐도 요즘에 뭐 긍정적인 그 내용의 가사도 많지만 뭐 헬조선 이렇게 해서 사실 안 좋은 내용의 가사도 많은데 이 해뜰 날 들으면 신나고 정말 나도 내 인생에도 해뜰 날 오겠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국민 희망가입니다. 이 해뜰 날은 1975년도에 발매가 됐습니다. 당시 오일 쇼크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상황 녹록지 않았습니다. 해뜰 날 이 송대관 씨가 직접 이 가사를 붙인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저도 이 1975년 뒤에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 해뜰 날 가사는 저도 다 외워 부를 수 있을 만큼 국민적인 노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뜬 날 결국 돌아온단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또 힘든 일이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가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대관 씨 하면 평생 단짝 친구 태진아 씨가 있죠. 과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는 라이벌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빠는 큰아빠를 한 번도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못 해봐. 나보다 노래도 더 잘하시고 나보다 히트곡도 더 많고 나보다 가수왕도 더 먼저 하셨어. 큰아빠 네 박자로 가수 하셨을 때 아빠가 업었잖아, 큰아빠. 업어줬지. 무대에서. 가요계 전체를 통틀어서 없어요, 그런 모습이. 동료 가수를 이렇게 업어주고. 그래서 아빠가 업어서 키운 가수. 업어서 키웠잖아.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형 업혀 그러더라고. 엄격별이 업혔어요. 시상식장에 나를 업고 나갔다고 나를 업어 키웠다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들 보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저 때 당시 안지종 기자 어버키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신 뒤에는 태진아 씨가 평생 라이벌로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7살 정도 어리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과거 나훈아 남진 라이벌 구도 이후에 트로트 시장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같이 서로에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냈던 거였죠. 그래서 지난해 2월 송대관에서 숨졌는데 사실 그해 5월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 하지 못했었죠. 그렇군요. 과거 송대관 씨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여가지고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요 무대를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대관 씨가 자기 방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태진아 씨의 방에 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무대 위에 서고 대중 앞에 서는 송대관 씨의 마음이 굉장히 작아져 있었는데 그런 송대관 씨의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해서 태진아 씨가 곁에 주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두 사람은 친형제 이상의 우애를 이어왔습니다. 안지종 기자 마지막 그때 취재했었던 인터뷰했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인생이 4박자가 아니라 8박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죠? 참 공교롭습니다. 지난해 2월 돌아가셨는데 그 직전에 이제 신곡을 내셔서 제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신곡 제목이 지갑이 형님이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갑아 활짝활짝 열려라 그런 얘기였어요. 굉장히 해학적인데 너무 요즘 쥔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다. 이럴 때는 가진 사람들이 더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어찌 보면은 2000년대의 해뜰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열심히 알리고 싶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돌아가게 된 건데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자신이 50대 때 4박자 노래를 발표했는데 삶이 살아보니까 결코 4박자 정도로 그치지 않더라. 최소한 8박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쉽게 꺾이지 말고 한 박자 한 박자 이게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어느 순간에 더 나은 지점에 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건장하던 송대관 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비보를 정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 또 경로를 통해서 음악을 또 접해보면 송대관 씨가 곁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